이 업종 자체가 죽은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많은 가격을 받다가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봐요. 그래서 전 여기서 끝난다?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과거의 데이터를 공부 수치로 한 것보다는 저 진짜 얻어맞으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네. 지금이 이런 시장 자체가 우리가 투자를 물릴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힘들더라도 버텨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해가지고 2차전지든지 뭐 2차전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버텨야 되는 시점이다. 네. 그러면은 그 김서영 대표님께서는 대장주를 네.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이렇게 좀 꼽으시는 거예요? 네. 가져가야죠. 2차전지 지금 좀 이게 2차전지 사실 저희가 진짜 2차전지 특집을 해도 제가 1시간 그건 또 워낙 저보다 이제 저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건 것도 같이 그분들 거 같이 들으시면 되는데 반도체는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시장을 이끌었고 미국의 어쨌든 분위기를 바꿔버린 게 AI 열풍이잖아요. AI 열풍이 불었는데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어요. GPU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GPU를 대체하는 CPU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또 NPU 얘기하고 뇌신경 전달 이런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어떤 시대로 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반도체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필수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너무 지금 우리가 못 가고 근데 우리나라 봤을 때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인데 거함들이잖아요. 네. 특히 삼성전자 거함이에요. 네.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 항공모함이 확 갈 때 이제 그 항구 근처로 갈 때 멈추려면은 수 킬로미터 전부터 역추진을 걸잖아요. 무거운데 이제 훅 달려왔으니까 역추진을 오래 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역추진을 걸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봐요. 근데 하필 그 시기에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고 하필 그 시기에 또 뭐 반도체 수출 제한은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또 하필 그 시점에 삼성전자 작년 실적이 또 왜 그렇게 잘 나왔는지 YOY 대비해서 또 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또 악재라고 하고 이게 맞물려서 그럴 뿐이지 핵심은 안 바뀐다 봐요.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여러분들이 진짜 무조건 들고 계셔야 되고 버티셔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항상 제가 디스플레이도 네. 봐야죠. AI든지 뭐든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안 갈 수가 없다. 결국은 이제 모든 그런 고사양들의 PC든지 컴퓨터든지 컴퓨팅이든지 이런 거에 최종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그 서비스를 봐야 되죠. VR, XR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 디스플레이는 안 갈 수가 없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전기차라기보다는 저는 자꾸 이게 2차 전지주를 볼 때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알아. 그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핫해진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터리를 자동차에만 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2차 전지를 전기차 테마랑 같이 엮어버려서 움직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좀 떼죠. 왜냐 배터리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 너무 많이 쓰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연결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 있냐. 최근에 보면 자꾸 LFP 배터리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막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속 터지는 게 진짜 제가 진짜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서 어쨌든 LFP를 만들어서 지금 핫해진 게 맞아요. 올 여름부터죠. 네. 여름부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름부터라는 네. 게 여름부터 좀 핫해졌어요. 근데 LFP라는 건 원래 2010년도에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왜 그걸 갖다가 사업화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사업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도 2010몇 년도쯤에 한번 건드렸었어요. 근데 이걸 왜 상품화 시키지 않았을까요? 사업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걸 중국은 냅다 이제 라이센스를 가져와가지고 냅다 먹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뭐 중국의 기업들 LFP를 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뭐 언제까지 뭐 용량 어느 정도 용량을 하겠다, 어느 정도 용량 개발을 하겠다라고 던지는 거 많이 던져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개발했냐고. 뭐 사이트가 1-1년씩 올해까지 하기로 했던 것도 내년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제시하는 미래는 뭐 2026년, 27년인데 미래를 제시해놓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확 줘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확 해놨는데 문제는 그때 가서 그게 만약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 사이에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 주가는 올라가 있겠죠. 네. 근데 그 피해 나중에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한테 다 몰릴 거라 봐요, 저는. 네.
LFP는 제가 봤을 때 이 한계가 되게 많은 배터리예요. 아 그래요. 그 만일 LFP가 되게 좋았어요. 획기적으로 정말 좋았어. 음. 좋았으면 왜 우리 휴대폰은 아직까지 LFP가 아닐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네. 좋았으면 LFP가 2010년도에 나왔는데 10몇 년 전에 나왔던 배터리인데 그 저는 자꾸 LFP랑 3원계를 하면서 3원계 시대 끝났다 뭐 LFP가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소리가 싶어요 사실은. 잠깐 이슈몰일 뿐 그게 딱 한계라고 봐요. 그리고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는 이제 중국에 이제 보면은 위에 북쪽 지방 춥잖아요. 네. 거기서 안 사요. 이게 사실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름이라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름부터 LFP가 핫했죠. 근데 LFP 배터리가 돌아간 그런 차량들이 이제 겨울을 맞이하겠죠. 과연 네, 효율이 나오냐? 안 나올 거라 봐요. 저는 아. 그 정도 효율이 안 나올 거라 봐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싸도 사실은 근데 지금은 테슬라도 얼마 전에 LFP를 채택해서 LFP가 미래가 된다. 테슬라는 그냥 치킨 게임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LFP를 넣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 뭐 배터리는 LFP다? 그게 아니고 배터리 경쟁을 하고 치킨 게임, 전기차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차들은 다 LFP를 넣고 있잖아요. 네. 비지떡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싸게 팔면 뭐예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계라 봐요. 그래서 테슬라가 LFP를 넣었다고 그게 뭐 미래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테슬라는 그냥 중국에 팔기 위해서 치킨 게임 용도로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LFP를 전체 채택할 날이 올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만약 그게 정말 나왔다라고 하면 테슬라 지금 호따리 짚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팔아야 돼요. LFP를 미래로 해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된다? 그냥 가격 경쟁하는 김에 화끈하게 하겠다 해서 네. 뭔가 저는 그거라 봐요. 그런 방안인 거지. 네. 미래는 그건 아니다. 네. 아니라 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배터리 좋아요. 오케이.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추울 때 퍼져요. 좋을까요, 이게? 아 당연히 안 좋죠. 조금 금액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저희 집 차를 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5, 6일에 한 번, 5, 6일에 한 번씩은 이제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짜증나거든요. 자주 주유하는 거 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자주 한다? 인프라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걸 더 자주 한다? 맞아요.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다? 그럴 분이 있나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집밥 없으면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LFP가 미래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짜 투자 기만이라 봐요. 저는.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싶어 할까? 아 그러면은 2차 전지주들이 진짜 근데 막 많이 빠진 게 네. 양극재 뭐 삼원기 이런 쪽 다 할 거 없이 네. 다 막 반토막 났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LFP 말고도 좀 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LFP도 LFP지만 지금 일단은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전기차 살 사람 다 샀다. 수요 둔화. 그쵸?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저기 내연기관차는 살 사람 다 사면 안 사나?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일반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용 연한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어요 보통. 그 내연기관차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제 빨리 차가 이제 중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차를 바꿔야 되는 시기가 좀 더 템포가 빠르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길고 이런 템포가 다 있어요. 근데 뭐 살 사람 다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웬만하면 좀 싸게 사고 싶 중국이 제일 문제라 봐요 저는. 네. 중국이 이제 LFP를 넣고 그리고 프레임 같은 거 보셨어요? 중국의 프레임, 자동차 프레임. 많이 올라요. 야 못할 짓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박아버리면. 예, 그 안에 사람들의 자동차는 어쨌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수단 위험한 교통수단인데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꾸 LFP 뭐 불 안 난다 그러고 근데 불 잘 나던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막 기사로 덮어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좀 뭔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수요가 둔화돼서 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싸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 좀 몰리고 중국이 좀 많이 싸게 주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중국 자동차 비아드 같은 기업들이 훅 올라가는데 또 재밌는 건 그 회사 중국 비아드 같은 애들은 또 매출 대부분 중국 내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전기차가 지금 좀 애매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도 있지만 수요는 있는데 자꾸 싼 게 나오니까 좀 기다려보자. 얘들 내리니까 테슬라도 지금 치킨 게임 하니까 좀 내리겠지.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사실 전 제일 문제라 보고 있고 뭐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거? 뭐 최근 리튬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뭐 2차전지주들 뭐 위험하다 그러는데 투자할 때 그걸 몰랐나요? 이미 수개월 리튬은 이게 그 희귀 자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되게 많은 자원이에요. 네. 생산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제 그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튬에 대한 어떤 생산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을 여기저기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경제의 기본이죠.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경쟁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업종 자체가 죽은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많은 가격을 받다가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봐요. 그래서 전 여기서 끝난다?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저가 매수 기회인가요? 네, 저 그렇게 봐요. 근데 대신에 이제 2차전 이게 원래 예전 반도체도 그랬어요. 어떤 한 업종 새로운 이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러붙어요. 네. 막 사기 치고 막 정말 등 쳐먹고 막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우리 사업 추가합니다. 이래가지고 2차전지 추가하고 그런 회사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그랬잖아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2차전지 기업이라고 하면은 2차전지 관련 매출이 절반 이상은 찍혀야 돼요. 재무제표에. 그래야지 2차전지 관련주를 그래도 어느 정도 불러줄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찐 수혜주와 그런 어떤 급조된 수혜주가 갈리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버블이 좀 꺼지죠. 근데 이제 이게 버블이 꺼지는 시점이 뭐 버블이 사라져서 끝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제가 보통 휴가 가는 거랑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가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더 하려고 겨울 휴가를 가잖아요. 네. 그거로 봐요. 처음 맞는 휴가죠.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처음 맞는 휴가죠. 와. 그래서 저는 더 달려가기 위한. 쉬어야죠. 쉬어야죠. 근데 여기서 뭐 그럼 대표님 막 에코프로가 뭐 200만 원과 300만 원 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에코프로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갈까, 20만 원 갈까, 30만 원 갈까? 그건 삼성전자 앞으로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는 2차전지주 뭐 반도체주 버릴 시점 아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지금 열심히 생산만 해서 지금 당장 파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다음 넥스트 스텝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R&D 비용을 넣고 막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말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 기업들처럼 막 LFP 뭐 몇 년도 후에 뭐 하겠다 이런 말뿐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의 모든 과정과 뭐 상황 같은 것들을 주주들한테 굉장히 투명하게 오픈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고 가야죠. 그 혹시 그 대표님께서 보실 때 그런 2차전지의 찐 수혜주나 대장주 네.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네. 때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은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잖아요. 네. 근데 머티리얼즈 이번에 상장할 때 계획 한번 좀 보니까 이번에 상장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금으로 이제 생산 시설 확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봤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알아요. 좋은 회사인 거 알긴 아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 좋은 회사라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매출 구조가 되게 다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일단 첫 번째로 매출처가 다양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전부터 죽어라고 생산해가지고 92.1%였나 90% 이상을 에코프로 BM에만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을 죽어라고 해도 자기 그룹 내에서 하는 것밖에 생산을 못 해요. 근데 1위 기업이잖아요.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전구체. 그래서 이번에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BM을 넘어서 이제 다른 쪽에다가도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죠. 왜냐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잘하는 기업이니까 전구체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3조 시가총액 3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그 다트를 딱 열어가지고 봤죠. 보니까 가격대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현재 지금 뭐 생산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대를 보니까 킬로그램당 한 14,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4,000원은 치고
뭐 언제까지 뭐 20만 톤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14,000원 곱하기 뭐 톤으로 바꿔가지고 20만 톤 하니까 딱 지금 금액이 2조 8천억이 나오더라고요. 네. 매출 예상 매출이 네. 몇 년 2026년인가 27년까지 이제 21만 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1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충했을 때 20만 톤이라 치고 그리고 14,000원에서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이 14,000원, 2만 원 사이인데 그냥 낮게 잡아가지고 14,000원을 잡고 14,000원 곱하기 뭐 1,000으로 바꾸고 20만 원 곱했을 때 한 2조 8천억 나오더라고요. 네. 매출이. 네. 근데 시가총액이 2조 3조? 안 될까요? 넘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생산시설 확충 그리고 이제 그 매출 예상되는 매출과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에 있는 부분이어서 뭐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다트에 있는 걸 그대로 따져가지고 이제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3조? 안 될 이유가 없죠. 매출이 2조 8천억인데.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그러면은 그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도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네. 그런 양극재는 어떻게 보세요? 땡큐죠. 그것도 굉장히 양극재 사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게 또 하여튼 LFP 이쪽으로 엮고 막 어쨌든 삼원기를 지금 뭐 완전 역적까지는 아니고 완전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몇 주 몇 달 사이에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게 뭐였냐면 LFP가 좀 치고 올라왔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자꾸 싸게 가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건데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걔네들은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죠. 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달라졌을 뿐.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지 달라진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관련 기업들, 양극재 관련 기업들 가져가야죠. 잘하잖아요. 이게 못하면 모르겠지만 잘하잖아요. 네. 잘하는 기업은 가져가야죠.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확실히 이게 또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믿었다가도 네.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고, 저도 이제 뭐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건 진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더라고요. 저만큼, 여러분들도 단기 투자 좋아하시겠지만, 저만큼 단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스캘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도 이게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본업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냥 투자는 투자로 가야 되는구나. 워렌 버핏이 괜히 워렌 버핏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나요? 나중에 가면? 큰 차이 없다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이제 들이는 노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전문 트레이더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업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 계속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99%가 제가 봤을 때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주식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볼 건 없어요. 기업 실적 체크, 뉴스 체크 이 정도지.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본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돈을 버는 느낌으로 가자. 사실 거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스캘핑이나 단타 할 때는 좀 자본금이 커야 되는 거죠. 막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막 뭐 한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걸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 가지고 신용 쓰면은 한 두세 배 할 수 있으니까 뭐 5억 넘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 이게 직업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투자자가 됨과 동시에 나는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가정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저 스케일파워 잘하는 형님들 다 계시는데 그 진짜 골병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고 한 번 벌 때 크게 버는데 또 잃을 때는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금을 누가 저한테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면은 뭐 전업 투자하면 될까요? 전 한 5억 얘기해요. 근데 딱 그래? 그럼 너 5억까지 열심히 모아야지. 전업 투자하게 5억 모으잖아요. 그때쯤 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무슨 전업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힘들어 이렇게. 네, 차라리 바뀌어요. 이게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저는 이게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저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1, 2년 동안 힘들어 버리게 되면 돈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 본업은 본업대로 유지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유지하고 이게 맞다고 봐요 저는.